내가 이혼하고 최유진과 새 살림을 차린다고 해서 네가 날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넌 나 없이 아무것도 못해. 지금까지 데리고 살아준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 당장 김태준 전무 해고하세요. 내가 이혼하고 최유진과 새 살림을 차린다고 해서 내가 날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넌 나 없이 아무것도 못해. 지금까지 데리고 살아준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 김태준이 아내 한서연을 비웃으며 마지막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외도를 당당히 드러내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그저 집에서 살림이나 하던 무력한 여자라고 믿었습니다. 김태준이 내연녀 최유진과 함께 떠난 것은 이혼 신고서가 법원에 접수된 지 단 하루 만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상은 처참하게 빗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태준은 회사 문 앞에서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가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회사 사장실 유리창 너머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한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오늘부로 김태준 전무에 대한 즉각 해고 안건을 상정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 한울건설의 새로운 사장은 바로 접니다. 그를 해고하고 사장 자리에 오른 사람은 다름 아닌 그가 버리고 떠났던 아내 한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눈물 대신 서류를, 절망 대신 냉철한 복수심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 통쾌한 복수국 뒤에는 더 치명적인 음모가 숨어 있습니다. 내연녀 최유진이 단순한 불륜 상대가 아니라는 것. 그녀는 한서연에게 가장 소중한 딸까지 이용해 복수하려는 더 사악한 계획을 품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혼 다음 날 사장이 된 아내는 남편과 내연녀의 비열한 음모를 막아내고 모든 것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사연 시작 전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김태준이 아침 햇살이 가득한 거실에서 한서연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김태준은 턱을 치켜들고 한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시니컬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 끝내자. 질질 끌 필요 없잖아. 한서연은 들고 있던 찻잔을 테이블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찻잔이 테이블에 닿을 때 나는 작은 소리만이 적막한 거실에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서연은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결국 당신 옆에 있는 그 여자 때문이군요. 그래, 유진이야. 최유진. 너한테는 없는 뜨거운 활력과 미래를 향한 열정을 유진은 가지고 있어. 김태준이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 10년간 한서연이 겪어온 외로움과 무관심은 전혀 모르는 듯 했습니다. 한서연은 숨겨왔던 날카로운 분노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집에서 나가기를 바라는 건가요? 아니면 당신이 나가기를 바라는 건가요? 아니, 내가 나가면 골치 아파져. 알잖아. 이 집은 내 친정 쪽에서 명의를 해준 거니까. 내가 나갈게. 대신 이혼 서류에 오늘 바로 도장 찍어. 깨끗하게 끝내자고. 김태준이 손목시계를 바라보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요구했습니다. 한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아무 말 없이 서랍에서 미리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꺼내 김태준 앞에 놓았습니다. 원하는 대로 해줄게요. 깨끗하게 끝내는 게 당신이나 나에게 모두 좋은 일이겠죠. 한서연이 고급스러운 만년필을 건네자 김태준은 의외라는 표정으로 펜을 받아들었습니다. 김태준은 서류에 서명하면서 한서연을 향해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를 붙잡고 울고불고 매달릴 줄 알았는데 의외로 쿨하네. 뭐 덕분에 일이 아주 쉬워졌지. 이제 우리 둘은 남이야. 김태준은 서류를 들고 당장이라도 오피스텔로 향하려는 듯 문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한서연은 문 앞에 멈춰선 김태준의 등을 향해 마지막 경고를 던졌습니다.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부터 잃게 될 겁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아내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김태준은 그 말을 무시하고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의 뒤로 현관문이 닫히는 둔탁한 소리가 서연의 귀에 박혔습니다. 그 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이혼 신고서가 법원에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태준은 내연녀 최유진과 함께 새로 얻은 고급 오피스텔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김태준은 최유진의 머리카락을 만지며 만족감에 도취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완벽해. 이혼도 했고 너랑 나 아무도 방해 못해. 그 여자도 이제 아무 힘도 없어. 하찮은 주부가 됐을 뿐이지. 최유진은 김태준의 품에 파고들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유진은 자신의 오랜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역시 최고야. 이 일만 잘 마무리되면 하늘건설의 전무님 자리는 영원히 당신 차지일 거고 곧 사장까지도 오를 수 있겠지. 당연하지. 이제 내 앞길을 막을 사람은 없어. 하하. 김태준이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김태준의 휴대전화로 비서실장에게서 긴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무님, 큰일 났습니다. 당장 회사로 오셔야 합니다. 임시주총이 열렸습니다. 비서실장의 다급하고 떨리는 목소리에 김태준은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황급히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한서연은 냉철한 강민혁 변호사와 함께 하늘건설 본사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한서연은 단정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하늘건설의 임시 주주총회는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강민혁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회사 주주 명부를 꺼냈습니다. 오늘부로 하늘건설의 최대 주주는 한서연 씨입니다. 총 발행 주식 중 42%의 의결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강민혁 변호사의 말에 회의실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박영철 이사를 비롯한 임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한서연을 바라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서연이, 내가 어떻게, 이 주식은 다 어디서 난 거야? 회의실에 도착한 김태준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한서연은 김태준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이 회사 창업주의 외손녀인 것을 잊었나요? 그동안 숨겨져 있던 주식이었지만 당신이 나를 배신했을 때 나는 이미 이 자리에 올 준비를 끝냈습니다. 한서연은 김태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민혁 변호사가 정식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최대 주주의 권한을 행사하여 김태준 전무에 대한 직무정지 및 즉각 해고 안건과 한서연 대표이사 취임 안건을 표결에 붙입니다. 임원들은 잠시 망설였지만 한서연의 압도적인 지분 앞에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김태준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조작이야. 이 회사는 내 피땀이 들어간 곳이야. 서연, 내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없어. 김태준이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한서연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냉정한 목소리로 김태준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오늘부로 당신은 하늘건설의 직원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장 퇴사하십시오. 한서연의 지시를 받은 경비팀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김태준은 경비원들에게 팔을 붙잡혀 끌려나가면서도 서연을 향해 이를 갈았습니다.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야. 내가 너를 무너뜨릴 거라고.
김태준은 수많은 직원의 시선 속에서 불명예스럽게 본사 건물에서 끌려나갔습니다. 한서연은 사장실로 들어가는 즉시 김태준의 모든 회사 권한을 차단하는 행정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다음 날 한울건설의 모든 직원들은 새로운 사장 한서연의 취임 공지를 보았습니다. 한서연은 취임 후 곧바로 김태준이 재직 시절 저질렀던 업무상 횡령 사례에 대한 내부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한서연은 강민혁 변호사와 함께 태준이 회사 자금을 이용해 얻은 재산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를 근거로 회사 자산 보전가 압류 통지서를 김태준의 오피스텔로 보냈습니다. 최유진은 그 통지서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빠,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이 회사 돈으로 산 거라서 가압류가 걸렸다고? 최유진이 흥분한 목소리로 김태준에게 따졌습니다. 김태준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절규했습니다. 말도 안 돼. 서연 그 여자, 나를 완전히 끝장내려 하고 있어. 당장 그 여자한테 전화해. 내가 잘못했다고 빌어야 해. 김태준이 서연에게 분노의 전화를 걸었으나 한서연은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민혁 변호사가 문자로 김태준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법이 심판할 것입니다. 한서연은 첫 출근 날 모든 임직원 앞에서 투명한 윤리 경영을 선언하며 자신의 복수가 사적인 감정이 아닌 회사의 정상화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한울건설 본사 정문 앞은 출근하는 직원들로 붐볐습니다. 그 한가운데에 말끔한 양복을 입었지만 넥타이가 삐뚤어진 김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김태준은 핏대선 목소리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회사 로비로 진입하려 했습니다. 비켜. 내가 누군지 알아? 나 김태준이야. 이 회사를 키운 게 바로 나라고. 어디서 경비 따위가 나를 막아. 김태준이 경비원들의 팔을 뿌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건장한 체격의 경비팀장은 꿈쩍도 하지 않고 김태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전무님, 아니 김태준 씨. 이미 해고 통보받으셨습니다. 지금 이러시면 업무 방해로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뭐? 김태준 씨? 너 내가 전무일 때는 굽신거리더니 이제 와서 사람 취급도 안 해? 한서연 그 여자가 시키더냐? 당장 사장 나오라고 해. 내 발로 들어가서 따져야겠어. 김태준이 경비팀장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오히려 제지를 당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출근하던 직원들은 그 모습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김 전무님 아니야? 세상에 꼴이 말이 아니네. 쉿, 쳐다보지 마. 바람 피우다가 이혼당하고 회사에서도 쫓겨난 거래. 진짜 망신이다. 직원들의 차가운 시선과 비웃음이 김태준의 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김태준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주먹으로 땅을 치며 절규했습니다. 한서연, 두고 보자. 내가 나한테 이럴 수는 없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그 시각 사장실에서는 한서연이 창밖으로 그 소란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경찰을 부를까요? 직원들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놔두세요. 바닥까지 떨어진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확인하게 해야죠. 그래야 정신을 차릴 테니까요. 그보다 박영철 이사를 지금 당장 제 방으로 오라고 하세요. 한서연이 블라인드를 획 내리며 지시했습니다. 잠시 후 박영철 이사가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사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인사는커녕 소파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사장님, 아침부터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저도 바쁜 사람입니다.
결제 서류 때문이라면 김 부장 시켜서 올리라고 하세요. 박영철 이사는 한서연을 여전히 집안일이나 하던 주부로 취급하며 무시했습니다. 한서연은 박영철의 태도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책상 위에 두꺼운 서류 뭉치를 툭 던졌습니다. 박 이사님, 바쁘시다는 분이 지난주에는 김태준 씨랑 골프 치러 다녀오셨더군요. 그것도 법인카드로 말이죠. 박영철 이사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아니, 거래처 접대 차원에서 간 겁니다. 그게 뭐 어쨌다는 겁니까? 사장님이 경영을 몰라서 그러시는 모양인데 영업하려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거래처 접대요? 제가 확인해 보니 그날 골프장에는 거래처 사람은 없었고 김태준 씨와 박 이사님 두 분뿐이던데요. 그리고 그날 저녁 룸살롱 결제 내역까지 여기 다 있습니다. 이것도 영업인가요? 한서연이 영수증 사본을 박영철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박영철 이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이봐요. 한서연 사장. 내가 이 회사 창립 멤버야. 어디서 감히 나한테 이런 걸로 트집을 잡아. 박영철이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한서연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더 차갑게 몰아붙였습니다. 창립 멤버면 회사 돈을 쌈짓돈처럼 써도 됩니까? 김태준 씨가 조성한 비자금 중 일부가 박 이사님 차명 계좌로 들어간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지금 당장 검찰에 넘길까요? 아니면 조용히 협조하시겠습니까? 한서연의 입에서 검찰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박영철 이사의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한서연을 노려보았습니다. 서연 씨, 아니 사장님, 너무 빡빡하게 그러지 맙시다. 우리가 남도 아니고 남이죠. 공과 사는 구분하세요. 앞으로 회사 내부에서 김태준 씨를 옹호하거나 제 지시에 불복종하는 선동을 하시면 이 자료는 바로 수사기관으로 넘어갈 겁니다. 나가보세요. 박영철 이사는 도망치듯 사장실을 빠져나갔습니다. 한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물 한 잔을 마시며 숨을 골랐습니다. 한편 김태준은 엉망이 된 모습으로 오피스텔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최유진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오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내 카드 다 정지됐어. 백화점에서 결제하려는데 망신당해 죽는 줄 알았다고. 최유진이 핸드백을 소파에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김태준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너는 지금 카드 정지가 문제야? 나는 회사 앞에서 개망신당하고 왔어. 한서연 그 독한 여자가 경비들 시켜서 나를 내동댕이 쳤다고. 그러게 내가 뭘 했어. 미리미리 서연 언니. 아니 그 여자 명의로 된 재산 좀 빼돌려 놓으라고 했잖아. 사장 자리 넘본다더니 능력도 없이 큰 소리만 쳤던 거야? 최유진이 김태준을 노려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김태준은 최유진의 태도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뭐, 능력 없어? 최유진, 너 내가 전무일 때는 오빠가 최고라며 온갖 아양은 다 떨더니 이제 와서 말이 달라져? 내가 쓰던 그 명품 가방, 옷 다 누가 사준 건데? 사주면 뭐해? 지금은 거지꼴인데. 당장 이 오피스텔도 가압류 걸려서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며. 나보고 길거리에 나앉으라는 거야? 시끄러워. 나도 머리 터질 것 같으니까 좀 닥쳐. 김태준이 테이블 위에 있던 꽃병을 바닥으로 쓸어버렸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최유진은 잠시 겁먹은 듯 입을 다물었지만 이내 눈빛이 독사처럼 번뜩였습니다. 최유진은 깨진 유리 조각을 피해 김태준 옆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였습니다. 오빠 화내서 미안해.
나도 너무 불안해서 그랬어. 우리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 서연 그 여자한테 복수해야지. 제대로 갚아줘야지. 김태준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최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수? 무슨 수로? 회사는 이미 그 여자가 장악했어. 돈줄도 다 막혔고. 서연 그 여자한테 가장 약한 게 뭘까? 돈? 명예? 아니야. 여자한테 가장 약점은 바로 자식이야. 최유진의 입에서 섬뜩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김태준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자식이라니? 예나 말이야? 그래. 예나. 서연 그 여자가 끔찍하게 아끼는 딸이잖아. 우리가 예나를 데려오면 돼. 친권 소송을 거는 거야. 친권 소송? 지금 내 형편에 무슨 양육권을 가져와. 법원에서 들어주지도 않을 거야. 김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최유진은 김태준의 팔을 잡고 더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아니, 할 수 있어. 서연 그 여자 일한다고 바빠서 예나 제대로 못 챙겼잖아. 오빠가 회사 일로 바쁠 때도 독박 육아했다고 징징거렸지만 사실 방치한 거나 다름없어. 우리가 그걸 증명하면 돼. 증명? 어떻게? 예나 다니는 학원 친구 엄마들, 그리고 서연이네 옆집 여자. 내가 다 알아봤어. 돈만 조금 쥐어주면 증언해줄 사람 널렸어. 서연이를 애 방치하고 일에 미친 비정한 엄마로 만들면 게임 끝이야. 김태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딸을 이용한다는 것에 일말의 양심이 찔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연에게 당한 수모와 복수심이 곧 그 양심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래. 예나만 데려오면 서연이 그 여자 피눈물 흘리겠지? 자존심 상해서라도 무너질 거야. 그렇지. 그리고 양육권 가져오면 양육비 명목으로 돈도 뜯어낼 수 있어. 회사는 뺏겼어도 딸은 오빠 핏줄이잖아. 당연한 권리야. 최유진의 달콤한 악마의 속삭임에 김태준의 눈빛이 흔들리다 결국 탐욕스럽게 변했습니다. 좋아. 해보자. 한서연, 내가 가장 아끼는 걸 뺏어주마. 김태준과 최유진은 서로를 마주보며 비열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사람은 즉시 변호사를 알아보고 거짓 증언을 해줄 사람들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며칠 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한서연은 모두가 퇴근한 텅 빈 사장실에 홀로 남아 쌓인 결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뻑뻑하고 어깨가 짓눌리는 듯한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사장 자리라는 게 이렇게 무거운 거였나? 한서연은 잠시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때 책상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서류철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태준이 급하게 짐을 챙겨나가면서 미처 챙기지 못한 개인 서류들이었습니다. 이건 뭐지? 버리라고 했는데 비서실에서 빠뜨렸나 보네. 한서연은 무심코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김태준의 잡다한 영수증과 메모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것들을 쓰레기통에 버리려다가 서류철 깊숙한 곳에 끼워져 있던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빛바랜 고등학교 졸업 앨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교복을 입은 앳된 한서연의 모습이 있었고 그 옆에는 놀랍게도 최유진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최유진은 서연을 노려보는 듯한 묘한 표정으로 뒤쪽에 서 있었고 사진의 귀퉁이는 찢어져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사진 뒷면에 적힌 글씨였습니다. 붉은색 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가 서연의 눈동자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한서연, 내 인생을 망친 너. 반드시 똑같이 갚아줄게. 죽을 때까지. 서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단순한 내연녀라고 생각했던 최유진이 사실은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이었다는 사실이 기억의 저편에서 떠올랐습니다. 최유진. 그래, 3학년 때 전학 갔던 그 아이. 서연은 잊고 있었던 기억 조각을 맞추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김태준과의 분류는 단순한 사랑 노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최유진이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한 서연을 향한 지독한 복수극이었습니다. 김태준, 당신은 그저 이용당한 거였어. 그리고 최유진, 내가 노리는 게 내 남편이 아니라 나였니? 한서연은 사진을 구겨질 정도로 꽉 쥐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분노가 가슴 깊은 곳에서 뜨겁게 차올랐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봐. 내가 내 뜻대로 무너져 줄 것 같아? 내 딸 예나에게 손끝 하나라도 대면 그땐 내가 널 가만두지 않겠어. 한서연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고립된 섬처럼 외로웠던 그녀의 싸움은 이제 정체를 드러낸 독사와의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한서연은 사장실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사진을 보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손에 쥔 사진이 구겨지다 못해 찢어질 듯 했습니다. 사진 뒤에 적힌 붉은 글씨, 죽을 때까지 갚아줄게라는 문구가 마치 최유진이 귓가에 속삭이는 저주처럼 들려왔습니다. 유진이, 내가 설마 나한테 복수하려고 내 가정을 파탄낸 거야? 한서연의 입에서 신음 같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때 강민혁 변호사가 노크 후 사장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서연의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어깨를 보고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안색이 너무 안 좋습니다. 한서연은 대답 대신 손에 쥐고 있던 구겨진 사진을 강민혁 변호사에게 내밀었습니다. 강민혁은 사진과 뒷면의 글귀를 확인하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최유진 씨 글씨입니까? 내용이 심상치 않군요. 단순한 치정이 아니라 원한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맞아요. 최유진은 제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잊고 있었어요. 제가 그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오해하고 있다는 걸. 하지만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남편을 유혹해서 가정을 깨는 걸로 모자라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한서연이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눈가에 맺힌 것은 슬픔이 아니라 서늘한 분노였습니다. 강 변호사님, 조사가 필요해요. 최유진이 그동안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태준 씨랑은 언제부터 계획된 건지 낱낱이 파헤쳐 주세요. 저 여자가 제 딸 예나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즉시 전문 조사팀을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악의를 가지고 덤비면 생각보다 더 더러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강민혁 변호사의 경고는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김태준과 최유진은 시내의 한적한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태준은 불안한 듯 계속 다리를 떨었고 최유진은 그런 김태준을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유진아,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해? 친권 소송이라니. 내가 지금 돈도 없는데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감당하고 만약에 지면 그 망신을 어떻게 다 당하라고. 김태준이 마른 세수를 하며 칭얼거렸습니다. 최유진은 찻잔을 거칠게 내려놓으며 쏘아붙였습니다. 오빠, 정신 안 차릴 거야? 망신? 오빠는 이미 회사 쫓겨나면서 망신이란 망신은 다 당했어. 여기서 더 잃을 게 뭐가 있어? 우리가 살 길은 예나를 데려오는 것뿐이라니까. 하지만 내가 예나를 키운 적도 없고 서연이가 예나한테는 끔찍하잖아. 법원이 내 손을 들어줄 리가 없어.
그러니까 서연이를 나쁜 엄마로 만들어야지. 일에 미쳐서 애는 뒷전이고 밥도 제대로 안 챙겨주는 비정한 엄마. 그걸 증명하면 돼. 양육권 가져오면 서연이한테서 양육비 명목으로 매달 돈도 받을 수 있고 위자료 협상에서도 우리가 우위에 설 수 있어. 오빠 서연이한테 복수하고 싶다며? 그 여자가 피눈물 흘리는 꼴 보고 싶지 않아? 돈과 복수? 최유진이 던진 두 단어에 김태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서연에게 쫓겨나던 날의 굴욕감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그래. 서연이 그 여자 예나 없으면 못 살지. 예나를 뺏어오면 무릎 꿇고 빌겠지? 당연하지. 내가 다 준비해놨어. 오빠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최유진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카페 문이 열리고 파마머리에 화려한 등산복을 입은 중년 여성이 두리번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바로 한서연의 옆집에 사는 정 여사였습니다. 어머, 여기에요? 아이고, 찾느라 한참 걸렸네. 정 여사가 호들갑을 떨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최유진은 세상에서 가장 상냥한 표정을 지으며 정 여사에게 커피를 권했습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정 여사님. 말씀드린 건 생각해 보셨나요? 정 여사는 김태준을 힐끔 쳐다보더니 최유진이 내민 봉투를 슬그머니 챙겨 넣으며 콧소리를 냈습니다. 아니 내가 거짓말하는 건 아니고 사실 서연 엄마가 바쁘긴 했지. 밤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았고 애가 혼자 집 지키는 거 보면 짠하긴 했어. 근데 이거 정말 괜찮은 거죠? 나중에 해코지 당하는 거 아니야? 걱정 마세요. 여사님은 그냥 본대로만 말씀하시면 돼요. 서연 씨가 사장 된다고 설치면서 아이를 얼마나 방치했는지 이웃으로서 걱정됐던 점들만요. 저희가 다 알아서 보호해 드릴게요. 그럼 알겠어요. 나야 서연 엄마가 그렇게 독한 여자인 줄 몰랐지. 남편을 하루아침에 내쫓고 말이야. 쯧쯧. 정 여사는 봉투 속 두툼한 돈의 두께를 손끝으로 확인하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최유진과 김태준 그리고 정 여사의 추악한 거래가 성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한서연의 사무실로 법원 등기가 도착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변경 신청서 발신인은 김태준이었습니다. 서연은 서류를 읽어내려가다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신청서에는 온갖 거짓말과 모함이 가득했습니다. 피신청인 한서연은 과도한 업무와 성공에 대한 집착으로 미성년 자녀를 상습적으로 방치하였으며 이웃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자녀가 밤늦도록 혼자 울고 있는 소리가 자주 들렸으며 상습 방치? 혼자 울어? 이게 다 무슨 소리야? 한서연이 서류를 책상에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분노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때 비서실장이 울상을 하며 사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인터넷이랑 뉴스에. 비서실장이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단독 재벌가 여사장 성공 위에 딸 버렸다? 충격적인 아동 방치 의혹. 인터뷰 이후 주민 어씨 밤마다 아이 울음소리 끊이지 않아. 비정한 엄마. 김태준과 최유진이 언론에 흘린 악의적인 기사들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정 여사는 모자이크 처리가 된 채 뻔뻔하게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말도 마세요. 엄마란 사람이 애 밥도 안 챙기고 새벽에 들어오고 애가 불쌍해서 내가 밥 챙겨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서연은 화면을 노려보며 치를 떨었습니다. 정 여사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죠? 제가 명절마다 선물을 챙겨드리고 예나 좀 잘 부탁한다고 그렇게 부탁드렸는데
믿었던 이웃의 배신, 그리고 남편과 친구의 악랄한 공격. 서연은 눈앞이 캄캄해져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당장 정정 보도를 요청하겠습니다. 강민혁 변호사가 급히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한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힘겹게 일어섰습니다. 아니요. 정정 보도로는 부족해요. 저들은 작정하고 저를 나쁜 엄마로 만들어서 매장하려는 거예요. 제 사장 자리뿐만 아니라 예나 엄마 자격까지 박탈하려는 수작이라고요. 한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강 변호사님, 당장 집에 가야겠어요. 제 금고에 아주 예전에 보관해 둔 게 있어요. 설마 이걸 다시 꺼내게 될 줄은 몰랐는데. 한서연은 강민혁과 함께 급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드레스룸 안쪽에 숨겨진 금고를 열고 먼지 쌓인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강민혁이 물었습니다. 한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 시끄러워. 아빠 피곤해 죽겠는데 왜 자꾸 울어? 저리 안 꺼져? 확 갖다 버리기 전에. 아빠, 잘못했어요. 흑흑. 너네 엄마 닮아서 아주 징징대는 게 꼴보기 싫어.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3년 전 술에 취해 들어온 김태준이 어린 예나에게 폭언을 퍼붓고 물건을 집어 던지던 날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서연은 너무 무서워서 증거라도 남겨야겠다는 생각에 떨며 녹음을 했었습니다. 이게 김태준 씨 목소리입니까? 네. 예나가 5살 때였어요. 태준 씨는 술만 마시면 예나한테 화풀이했어요. 예나가 무서워서 식탁 밑에 숨어서 울던 날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이 지금 나보고 아이를 방치했다고 소송을 걸어요? 뻔뻔한 인간. 한서연이 녹음기를 움켜쥐며 오열했습니다. 강민혁 변호사의 표정도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이건 아주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김태준 씨의 아동 학대 정황이 명백합니다. 친권 소송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한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녹음기를 강민혁에게 건넸습니다. 강 변호사님, 저들 절대로 용서 안 해요. 내 딸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한서연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서늘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최유진 그 여자한테도 경고해야겠어요. 내 딸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한서연은 즉시 최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최유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 서연아. 웬일이야? 이제야 항복할 마음이 생겼니? 최유진의 빈정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서연은 차분하지만 살기가 느껴지는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착각하지 마, 최유진. 너 지금 불장난하고 있는데 그 불에 타 죽는 건 내가 아니라 너랑 김태준이 될 거야. 뭐? 웃기지 마. 온 세상이 널 비정한 엄마라고 욕하고 있어. 예나는 곧 우리 오빠가 데려올 거야. 그래, 과연 그럴까? 내가 가진 게 돈이랑 주식뿐인 줄 아니? 내가 김태준을 부추겨서 내 딸을 건드린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당장 내 딸 학교랑 학원 근처에서 꺼져. 한 번만 더 예나 눈에 띄면 그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 아니라 바로 유치장에 쳐넣어 줄 테니까. 한서연은 최유진의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쿵쿵 뛰었지만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강 변호사님, 준비하죠. 법정에서 저들의 가면을 낱낱이 벗겨버리겠어요. 한서연은 굳게 다짐했습니다. 위선자의 칼날이 그녀를 겨누고 있었지만
그녀는 더 강한 방패와 창을 들고 전쟁터로 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혼 및 친권 소송의 첫 번째 재판이 끝난 직후 법원 복도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한서연은 재판정을 나오자마자 다리가 풀려 벽을 짚고 힘겹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방금 전 법정에서 김태준 측 변호인이 쏟아냈던 독설들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혀 빠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괜찮으십니까, 사장님? 강민혁 변호사가 다급하게 서연의 팔을 부축하며 물었습니다. 한서연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강민혁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 변호사님, 아까 들으셨죠? 그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했는지. 제가 일에 미쳐서 딸을 방치한 비정한 엄마래요. 판사님 표정도 저를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쪽은 어떻게든 사장님 흠집을 내려고 자극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전략일 뿐입니다. 강민혁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한서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정 여사가 증인석에 앉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던 모습만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아이고, 말도 마세요. 예나 엄마는 집에 거의 없었어요. 애가 밤마다 엄마 찾으면서 우는데도 코빼기도 안 비쳤다니까요. 제가 오죽하면 밥을 해서 날랐겠어요. 어떻게 정 여사님이 저한테 그럴 수가 있죠? 제가 그분한테 얼마나 잘해드렸는데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러다가 정말 예나를 뺏기면 어떡해요? 저는 예나 없으면 죽어요, 변호사님. 한서연이 아이처럼 울먹이며 강민혁의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강민혁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서연을 다독였습니다. 사장님, 약해지시면 안 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저희가 가진 녹음기도 있고, 하지만 정 여사 증언이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판사님이 그쪽 말을 더 믿는 눈치였다고요. 오늘 보셨잖아요.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한서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와 배신감, 그리고 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전멸하더니 서연의 몸이 종이 인형처럼 바닥으로 스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장님, 한서연 씨, 정신 차리세요. 강민혁 변호사의 외침이 복도에 울려 퍼졌지만 서연의 의식은 이미 까마득한 어둠 속으로 잠겨버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한서연이 눈을 떴을 때는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규칙적으로 울리는 기계음이 이곳이 병원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서연이 신음을 흘리며 몸을 일으키려 하자 누군가 다급하게 달려와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서연 씨, 일어나지 마세요. 지금 안정을 취해야 해요. 익숙한 목소리에 서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중년 여성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연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그녀는 다름 아닌 예나가 갓난아기 때부터 다녔던 소아과 의원의 이수진 원장이었습니다. 예나의 아토피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보던 친정엄마처럼 따뜻한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응급실 명단 보고 깜짝 놀라서 뛰어왔어요. 과로의 스트레스성 쇼크래요. 도대체 몸을 어떻게 굴렸길래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이수진 원장이 서연의 손을 잡고 속상해하며 물었습니다. 서연은 반가운 얼굴을 보자마자 참았던 설움이 다시 터져나왔습니다. 원장님, 흑흑, 저 어떡해요?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예나한테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거예요? 아니요. 예나 아빠가 김태준 그 사람이 예나 친권을 뺏어가겠다고 소송을 걸었어요.
제가 애를 방치하고 학대했대요. 옆집 아줌마까지 매수해서 거짓 증언을 시키고 저는 이제 끝났어요. 사람들이 다 저보고 나쁜 엄마래요. 한서연은 링거줄이 꽂힌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엉엉 울었습니다. 이수진 원장은 서연의 말을 듣고 기가 막히다는 듯 입을 딱 벌렸습니다. 뭐라고요? 아이고, 기가 막혀라. 누가 누구 보고 나쁜 엄마래요? 그 김태준이란 작자가요? 참나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이수진 원장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씩씩거렸습니다. 서연 씨,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증인이에요. 예나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10년 넘게 진료하면서 서연 씨만큼 지극정성인 엄마를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늦게 들어간 건 사실이잖아요. 일하는 엄마가 죄인이에요? 서연 씨, 예나 아토피 심했을 때 기억 안 나요? 밤새 긁느라 피투성이 된 애 끌어안고 응급실 뛰어온 게 누구였는데요? 서연 씨였어요. 예나 학교 들어가서 예방접종 하나, 영유아 검진 하나 놓친 적 있어요? 없잖아요. 이수진 원장은 자신의 가운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흔들며 열변을 토했습니다. 김태준 씨요? 그 사람은 예나 예방접종이 뭔지, 알레르기가 뭔지 알기나 한데요. 병원에 한 번이라도 코빼기 비친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런데 누가 방치를 했다는 거예요? 이수진 원장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서연의 마음에 작은 불씨가 지펴졌습니다. 원장님,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부족한 엄마가 아니었나요? 부족하긴 뭐가 부족해요. 서연 씨는 최고의 엄마였어요. 제가 법정에 가서 증언해 줄게요. 예나 진료 기록, 서연 씨가 새벽마다 저한테 상담 문자 보냈던 거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의사로서 소견서 써줄게요. 어디서 감히 거짓말을 해?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서연은 이수진 원장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만난 든든한 동아줄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김태준과 최유진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썰고 있었습니다. 최유진은 한서연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오빠 들었어? 한서연 그 여자 법원 나오다가 기절해서 실려갔대. 꼴 좋다. 이제 정신력이 바닥났나 봐. 최유진이 와인잔을 돌리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김태준은 웬일인지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그는 고기를 써는 둥 마는 둥 깨작거렸습니다. 야, 사람이 쓰러졌다는데 너는 그게 웃음이 나오냐? 그래도 얘나 엄마인데. 뭐야? 지금 동정해? 오빠, 정신 차려. 그 여자가 무너져야 우리가 얘나 데려오고 양육비도 뜯어낼 수 있다고 했잖아. 이럴 때일수록 더 몰아붙여야 해. 최유진이 정색하며 김태준을 노려보았습니다. 몰아붙이다니 뭘 더 하라고? 내일 얘나 학교 앞에 가서 피켓이라도 들어. 엄마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빠는 딸을 보고 싶다. 이런 거 써서 1인 시위하라고. 학부모들이 보면 여론이 우리 쪽으로 확 기울 거야. 김태준은 헉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뭐? 학교 앞에서? 야, 그건 안 돼. 얘나 친구들도 다 볼 텐데 애 기죽게 학교 앞에서 그러라고? 나더러 딸 얼굴에 먹칠하라는 거야? 먹칠은 무슨? 이게 다 예나를 위해서라니까? 오빠가 그렇게 절절하게 딸을 원한다는 걸 보여줘야 판사가 감동할 거 아니야. 안 돼. 못해. 나도 쪽팔려서 못하고 예나 봐서라도 그건 안 돼. 김태준이 포크를 탁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최유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쪽팔려? 야, 김태준.
너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야? 회사 잘리고 빈털털이 된 주제에 자존심은 살아있어서 내가 지금 능력이 있어, 돈이 있어?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우리 둘 다 굶어 죽는다고. 최유진이 김태준에게 삿대질하며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레스토랑 안에 사람들이 힐끔거리며 쳐다보았지만 최유진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너, 말이 좀 심하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꼴이 됐는데? 누구 때문인데? 내가 무능해서 서연이한테 뺏긴 거잖아. 나 아니었으면 넌 벌써 길바닥에 나앉았어. 시키는 대로 해, 알았어? 넌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 노릇이나 잘하라고. 최유진은 김태준의 자존심을 짓밟는 말을 서슴지 않고 뱉어냈습니다. 김태준은 멍하니 최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스럽던 연인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탐욕에 찌든 악마의 얼굴만 보였습니다. 꼭두각시, 그래, 너한테 나는 돈 뜯어내는 도구일 뿐이지? 김태준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어디가? 앉지 못해? 최유진의 고함 소리를 뒤로하고 김태준은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거리를 방황하던 그는 무의식적으로 딸 예나의 학교 근처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학교 담벼락에 기대어 한참을 서성이던 그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짐을 챙겨 나올 때 챙겼던 예나가 작년 어버이날에 써준 편지였습니다. 아빠, 회사 일하느라 힘들죠? 그래도 예나는 아빠가 제일 멋있어요. 술 조금만 드시고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마이너스 예나 올림. 삐뚤빼뚤한 글씨를 읽어내려가던 김태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눈물이 툭하고 편지 위로 떨어져 글씨가 번졌습니다. 예나야. 아빠가 쓰레기다. 미안하다. 김태준은 담벼락에 주저앉아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딸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 했던 자신의 추악한 모습이 견딜 수 없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조종하려는 최유진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서 퇴원한 한서연은 한층 단단해진 얼굴로 사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강민혁 변호사와 이수진 원장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몸은 좀 괜찮으십니까? 강민혁 변호사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한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강렬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네, 덕분에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을 거예요. 강 변호사님, 정 여사 위증 증거는 확실한가요? 네, 확실합니다. 흥신소를 통해 정 여사가 과거에도 보험 사기건으로 거짓 증언을 해서 벌금을 낸 기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정 여사가 동네 미용실에서 이번에 큰돈 생긴다며 떠들고 다닌 녹취를 확보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원장님이 써주신 탄원서와 진료 기록도 준비됐고요. 이수진 원장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내밀며 거들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10년치 진료 기록이에요. 서연 씨가 예나 아플 때마다 얼마나 애태웠는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제가 법정에 나가서 판사님 눈 똑바로 보고 말할게요. 이 엄마는 죄가 없다고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그리고 강 변호사님. 한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하늘 건설의 로고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반격할 차례예요. 내 딸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그리고 진실이 거짓을 어떻게 이기는지 보여주겠어요. 다음 재판에서 모든 걸 끝내죠. 한서연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잡은 소중한 인연들이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그녀는 엄마라는 이름으로 가장 위대한 전쟁을 치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친권 및 양육자 지정 변경 소송의 마지막 심리가 열리는 서울가정법원 제3호 법정 앞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김태준은 빳빳하게 다려입은 양복을 입고 거만한 표정으로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그 옆에는 최유진이 선글라스를 낀 채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오빠 걱정하지 마. 정 여사 증언이 워낙 강력해서 판사도 흔들렸을 거야. 오늘이면 다 끝나. 예나 데려오고 양육비 청구 소송 바로 들어가자. 최유진이 붉은 립스틱을 바른 입술을 달싹이며 속삭였습니다. 김태준은 넥타이를 매만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서연이 그 여자 오늘 아주 콧대를 꺾어놔야지. 감히 나를 회사에서 내쫓아? 예나를 뺏기면 제정신이 아닐걸. 그때 복도 저편에서 한서연이 강민혁 변호사와 함께 걸어왔습니다. 며칠 전 쓰러졌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단단하고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김태준은 서연의 눈을 피하지 않고 비릿하게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어이, 한 사장. 몸은 좀 괜찮아? 그러게 평소에 애 좀 잘 보지 그랬어. 오늘 판결 나면 짐 쌀 준비나 해. 예나 방은 내가 아주 예쁘게 꾸며줄 테니까. 한서연은 걸음을 멈추고 김태준을 서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김태준 씨, 그 입 다무세요. 당신이 예나 이름을 입에 올릴 자격이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죗값을 치르게 될 겁니다. 뭐? 죗값? 하? 끝까지 큰 소리치기는. 들어가서 보자고. 김태준이 코웃음을 치며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강민혁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강민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든든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가시죠, 사장님. 준비는 완벽합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양측의 최후 변론이 이어졌습니다. 김태준 측 변호인은 여전히 한서연의 바쁜 업무 스케줄과 정 여사의 증언을 앞세워 공격했습니다. 피신청인 한서연은 성공에 눈이 멀어 아이를 방치했습니다.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는 아빠인 신청인 김태준 씨가 양육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재판장이 한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피신청인,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한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장 앞으로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육아 일기장과 예나가 쓴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회사 사장이기 전에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물론 제가 일 때문에 늦게 들어간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예나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한서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기장은 예나가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제가 쓴 육아일기입니다. 예나가 처음 뒤집기 한 날, 처음 엄마라고 부른 날, 아파서 밤새 열이 펄펄 끓던 날. 저는 그 모든 순간을 기억하고 기록했습니다. 제가 일을 한 이유는 단 하나, 제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어서였습니다. 제 목숨보다 소중한 딸을 저 무책임한 사람들에게 보낼 수는 없습니다. 한서연의 진심 어린 호소에 방청석에 앉아있던 몇몇 사람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하지만 김태준은 콧방귀를 뀌며 딴청을 피웠습니다. 그때 강민혁 변호사가 손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신청인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신청인 측 주장을 탄핵할 결정적인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추가 증거요? 받아주십시오. 강민혁 변호사는 법정 내 스피커를 통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소음 뒤에 아주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유, 글쎄, 그 여자가 300만 원이나 줬다니까? 그냥 눈 딱 감고
애가 밤마다 운다고 거짓말만 해주면 된대. 짭짤하지 뭐. 법정안이 술렁거렸습니다. 바로 정 여사가 미용실에서 떠들던 목소리였습니다. 김태준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최유진은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술에 취한 김태준이 어린 예나에게 폭언을 퍼붓고 물건을 던지는 소리가 적나라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재판장의 미간이 찌푸려졌고 방청석에서는 저런 천벌받을 놈이라는 야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태준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저건 조작이야. 내가 언제 저랬어. 조작이 아닙니다. 3년 전 김태준 씨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날 서연 씨가 녹음해둔 원본 파일입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분석 결과도 첨부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아동학대의 증거입니다. 강민혁 변호사가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재판장은 안경을 고쳤으며 김태준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신청인, 자리에 앉으세요. 더 들을 필요도 없겠군요. 잠시 후 재판장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법원은 미성년자 김예나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로 모친인 한서연을 지정합니다. 또한 신청인 김태준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아울러 신청인의 아동 학대 정황이 발견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직권으로 내립니다. 땅땅땅 판결봉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자 김태준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말도 안 돼. 내 딸, 내 양육비. 한서연은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강민혁 변호사와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수진 원장도 방청석에서 박수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 밖 복도로 나왔을 때 김태준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최유진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한서연은 그들 앞으로 다가가 서류 봉투 하나를 김태준의 가슴팍에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김태준이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따르던 최유진이 뒤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야. 똑똑히 봐. 김태준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김태준이 전무 시절 횡령했던 자금의 흐름도가 그려진 내역서였습니다. 그런데 최종 종착지가 김태준의 계좌가 아닌 최유진의 차명 계좌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유진아, 이 돈이 왜 내 통장으로 들어가 있어? 이거 우리 비자금 통장 아니었어? 김태준이 눈을 부릅뜨고 최유진을 쳐다봤습니다. 최유진은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습니다. 오빠, 그게 아니고 내가 잠깐 관리하려고. 관리? 웃기지 마. 너 나 몰래 돈 빼돌렸어? 나한테는 회사 일 때문에 돈 묶였다고 거짓말하고 내가 다 꿀꺽한 거야? 김태준의 목소리가 복도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한서연이 차갑게 비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아직도 모르겠어? 최유진은 널 사랑한 게 아니야. 너를 이용해서 내 회사 돈을 빼내고 나한테 복수하려고 널 꼭두각시처럼 부린 거라고. 넌 그냥 껍데기야, 김태준. 뭐라고? 복수? 김태준이 멍한 표정으로 최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최유진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표정을 싹 바꿨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가련한 내연녀의 가면이 벗겨지고 표독스러운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그래, 알면 어쩔 건데? 너 같은 멍청한 놈, 내가 아니었으면 서연이한테 얹혀 살면서 평생 기죽어 살았을 거 아니야? 내가 좀 챙긴 게 뭐가 어때서? 최유진이 악을 쓰며 대들었습니다. 김태준은 배신감에 눈이 뒤집혀
최유진의 어깨를 거칠게 잡았습니다. 이 나쁜 년, 내가 너 때문에 처자식도 버리고 회사도 잘리고 인생이 시궁창이 됐는데 날 이용해? 내 돈 내놔. 내 돈 내놓으라고. 아, 이거 나. 돈? 그 돈 이미 다 썼어. 억울하면 경찰에 신고하든가. 너도 공범인데 어디 한번 해봐. 최유진이 김태준의 정강이를 걷어차고는 핸드백으로 그의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두 남녀가 서로 머리채를 잡고 욕설을 퍼붓는 추태가 벌어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혀를 차며 구경했습니다. 야, 이 도둑년아. 죽여버릴 거야. 이거 안 나? 너 같은 무능한 놈 만난 내가 미쳤지. 비켜. 한서연은 그 아수라장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강민혁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강 변호사님, 경찰 부르시죠. 횡령 및 사기 혐의, 그리고 아동학대 및 위증교사 혐의로 두 사람 다 고발하세요. 증거는 충분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잠시 후 출동한 경찰들이 싸우고 있던 김태준과 최유진을 떼어놓고 연행했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저 여자가 다 시킨 거야. 김태준이 경찰에게 끌려가면서 서연을 향해 울부짖었지만 서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최유진은 끝까지 도끼 어린 눈으로 서연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한서연, 내가 이대로 끝날 것 같아? 두고 봐. 가만 안 둬. 그들의 비참한 몰락을 뒤로하고 한서연은 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에는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긴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한울건설 본사 대강당. 한서연 사장의 주재로 전사비전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단상에 오른 한서연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당당했습니다.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지난 몇 달간 우리 회사는 크고 작은 내용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과거의 부정부패를 씻어내고 가족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한서연의 힘찬 연설에 직원들은 뜨거운 박수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사장님 파이팅! 한울건설 파이팅! 직원들의 눈빛에는 새로운 리더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가득했습니다. 맨 앞줄에 앉은 박영철 이사조차 머쓱한 표정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한서연은 직원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이 지켜낸 것이 단순히 사장 자리가 아니라 이 회사를 구성하는 수많은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한서연은 이삿짐 센터 트럭이 떠난 새 아파트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김태준과의 칙칙한 기억이 묻어있던 옛집을 처분하고 딸 예나와 둘이서 살 보금자리였습니다. 넓은 창밖으로 아름다운 한강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내 방 진짜 좋아. 침대도 푹신하고 별 모양 조명도 있어. 예나가 방에서 뛰어나와 서연의 허리에 매달렸습니다. 서연은 딸을 꼭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마음에 들어? 다행이다. 예나야, 이제 우리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 아빠는 없지만 엄마가 아빠 몫까지 2배, 3배로 사랑해줄게. 응, 난 엄마만 있으면 돼.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예나가 서연의 볼에 뽀뽀를 했습니다. 서연의 눈가에 기쁨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난한 싸움 끝에 얻어낸 평화였습니다. 지옥 같았던 배신과 복수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야 비로소 진짜 내 삶을 되찾은 것입니다. 그래, 다 끝났어. 잘했어, 한서연. 서연은 딸의 손을 잡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장 빛나는 별 하나가
그녀를 향해 윙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만난 가장 찬란한 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집에서의 첫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한서연은 사장실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오늘따라 유난히 맑아 보였습니다. 사장님, 결제 서류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 매출이 지난달 대비 20%나 올랐습니다. 비서실장이 밝은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한서연은 서류를 받아들며 활짝 웃었습니다. 정말요? 다들 고생 많았네요. 이번 주에 전 직원 특별 보너스 지급하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정말 좋아할 겁니다. 비서실장이 나가고 한서연은 책상 위에 놓인 딸 예나의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책상 위의 전화벨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나 어머님 되시죠? 여기 학교 보건실인데요. 좀 오셔야겠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보건 선생님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한서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예나요? 예나한테 무슨 일 있나요? 어디 아픈가요? 그게 예나가 좀 다쳤습니다. 친구랑 다툼이 있었는데 상처가 좀 깊어서요.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할 것 같아서 연락드렸습니다. 다쳐요? 지금 바로 갈게요. 한서연은 가방을 챙길 새도 없이 사장실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제발, 제발 별일 아니기를. 응급실에 도착한 한서연은 커튼을 젖히며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나야, 김예나, 엄마. 침대에 앉아있던 예나가 힘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서연은 딸의 얼굴을 보고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예나의 한쪽 눈은 시퍼렇게 멍이 들어 부어 올랐고 입술은 터져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팔과 다리에는 긁힌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누가 널 이렇게 만들었어? 한서연은 딸을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예나는 엄마 품에 안겨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서워. 엄마, 학교 가기 싫어. 옆에 서 있던 담임 선생님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런 일이. 한서연은 눈물을 닦고 벌떡 일어나 선생님을 쏘아보았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학교에서 애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애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뭘 하신 거냐고요? 가해 학생은요? 누구예요? 당장 경찰 부르세요. 한서연의 고함에 선생님은 쩔쩔매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진정하시고요, 어머님. 상대방 학생 학부모님이 지금 오고 계십니다. 일단 만나서 이야기를.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요? 내 딸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합의라도 하라는 거예요? 당장 그 학생이랑 부모 데려와요. 그때 응급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중년의 남자가 비서들을 대동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험악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더니 한서연과 예나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뭐야? 고작 애들 싸움 가지고 병원까지 오라고 난리야? 남자의 목소리를 들은 한서연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정 회장님? 그는 다름 아닌 한울건설의 대주주이자 건설업계에서 악명 높기로 소문난 정 회장이었습니다. 정 회장은 한서연을 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어라? 한 사장 아니야? 자네가 여기 웬일인가? 아, 그러고 보니 자네 딸이 우리 민호랑 같은 반이라고 했던가? 한서연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설마 우리 예나를 때린 게 회장님 아들인가요? 때리긴 뭘 때려. 사내 아이들이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우리 민호도 손등이 까졌어. 어디 귀한 집 아들 몸에 생채기를 내. 정 회장은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한서연은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나의 참혹한 얼굴을 보고도 사과는커녕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태도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지금 그게 하실 말씀입니까? 제 딸 얼굴을 좀 보세요. 이게 놀다가 생긴 상처예요? 이건 일방적인 폭행입니다. 뭐, 폭행? 이 여자가 사장 좀 시켜줬더니 눈에 뵈는 게 없나? 야, 한 사장. 좋게 말할 때 덮어. 치료비는 넉넉하게 줄 테니까 경찰이니 뭐니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정 회장이 지갑에서 수표책을 꺼내며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한서연은 정 회장의 손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돈이요? 지금 돈으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당신 아들이 내 딸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다고요. 저는 절대 합의 안 합니다. 경찰에 신고할 거고 학교폭력위원회도 열 겁니다. 당신 아들 반드시 처벌받게 할 거예요. 한서연의 서슬 퍼런 눈빛에 정 회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는 주변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서연에게 삿대질했습니다. 이게 진짜 미쳤나? 야, 너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이 회사 대주주야. 내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너 같은 건 당장 사장 자리에서 내려오게 할 수 있어. 하세요. 사장 자리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내놓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 딸 건드린 건 절대 용서 못해요. 당신 같은 사람이 대주주라는 게 부끄럽네요. 뭐라고? 부끄러워? 좋아. 어디 한번 해보자고. 내일 아침에 긴급 이사회 소집할 거야. 안건은 한서연 대표이사 해임. 너 내일부로 끝인 줄 알아. 정 회장은 씩씩거리며 병원을 나갔습니다. 한서연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예나가 울면서 엄마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회사 잘리는 거야? 하지 마. 내가 잘못했어. 아니야, 예나야. 내 잘못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힘이 없어서. 한서연은 딸을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공의 기쁨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더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그림자가 그녀를 덮쳐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정 회장이 정말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다는 공문을 띄웠기 때문입니다. 긴급 이사회 소집 공고 대표이사 한서연 해임의 건, 사유 경영 능력 부족 및 대주주와의 갈등으로 인한 회사 이미지 실추. 한서연이 출근하자마자 강민혁 변호사가 사장실로 달려왔습니다. 사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정 회장이 이사들을 포섭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지금 상황이 아주 안 좋습니다. 한서연은 창백한 얼굴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탓에 눈이 퀭했습니다. 강 변호사님, 정 회장이 제 딸을 때린 가해자 부모예요. 덮으라고 협박했는데 제가 거절했더니 바로 이러네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사장님, 정 회장은 지분이 많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은 업계에서 로비의 귀재로 불립니다. 이사들 절반 이상이 그 사람 편에 설 수도 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제 딸을 때린 사람한테 고개를 숙일 수는 없어요. 사장 자리 잃더라도 끝까지 싸울 거예요. 사장님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해임되면 회사도 잃고 정 회장을 처벌할 힘도 잃게 됩니다.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때 한서연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정 회장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어이, 한 사장. 공고 받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경찰 신고 취하하고 학교 가서 탄원서 써. 내 아들은 아무 잘못 없다고. 그러면 이사회 취소해 줄게. 정 회장의 목소리는 여유가 넘쳤습니다. 한서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꿈 깨세요. 저는 당신 비위 맞추려고 사장 된 거 아닙니다. 이사회 마음대로 하세요. 저도 제 방식대로 싸울 겁니다. 독종이네. 그래, 어디 갈 때까지 가보자. 내일 짐 쌀 준비나 해. 전화가 끊어지고 한서연은 책상 위에 엎드려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한편 서울구치소 접견실. 죄수복을 입은 김태준이 초조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강민혁 변호사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서연이. 아니, 사장님 소식 들었습니다. 정 회장 그 인간이 예나를 건드렸다면서요? 김태준이 주먹을 꽉 쥐며 물었습니다. 구치소 안에까지 정 회장과 한서연의 싸움 소식이 흘러들어온 모양이었습니다. 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정 회장이 대주주 지위를 이용해 사장님을 해임하려 합니다. 예나 양은 병원에서 치료 중이고요. 그 개자식? 감히 내 딸을. 김태준이 탁자를 내리치며 분노했습니다. 그의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내가 전무로 있을 때 정 회장 그 인간 뒤치다꺼리하느라 얼마나 더러운 꼴을 많이 봤는데 자기 아들이 사고 칠 때마다 돈으로 막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서연이까지 괴롭혀? 김태준은 거친 숨을 몰아쉬더니 잠시 뭔가를 생각하는 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서연이를 도울 방법이 있을까요? 도움이라뇨? 지금 김태준 씨 처지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 혹시 몰라서 보험 들어놓은 게 있어요. 김태준이 목소리를 낮추며 강민혁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정 회장 그 인간 건설 수주 따낼 때마다 불법 로비하고 비자금 조성한 장부. 그거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나중에 살길 찾으려고 숨겨둔 건데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나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야죠. 강민혁 변호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그 장부만 있으면 정 회장은 이사회가 아니라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할 겁니다. 네, 진짜입니다. 서연이 회사 사무실. 제 예전 전무실 금고 안쪽 바닥을 뜯어보면 USB가 하나 있을 겁니다. 비밀번호는 예나 생일이고요. 김태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변호사님, 제발 서연이한테 전해주세요. 내가 미안하다고.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고. 그리고 예나 좀 지켜달라고요. 내가 아빠 노릇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네요. 강민혁 변호사는 김태준의 진심을 느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증거 서연 사장님과 예나 양을 위해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강민혁 변호사가 접견실을 나간 후 김태준은 텅 빈 방에 홀로 남아 눈물을 훔쳤습니다. 예나야, 아빠가 미안해. 이번엔 아빠가 꼭 지켜줄게. 그날 밤 한서연은 텅 빈 사장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열릴 이사회 생각에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때 사장실 문이 벌컥 열리며 강민혁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흙투성이가 된 작은 USB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장님, 찾았습니다. 정 회장을 무너뜨릴 핵폭탄을 찾았습니다. 강 변호사님? 그게 뭐예요? 한서연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강민혁 변호사는 숨을 헐떡이며 USB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김태준 씨가 알려줬습니다. 예전 전무실 바닥에 숨겨둔 정 회장의 비리 장부입니다.
이 안에 정 회장이 지난 10년간 저지른 뇌물공여, 횡령, 탈세 기록이 다 들어있답니다. 김태준 씨가요? 그 사람이 왜? 예나 때문이랍니다. 예나를 건드린 정 회장을 용서할 수 없다고 사장님을 돕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서연은 멍하니 USB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전 남편이 가장 위기인 순간에 손을 내밀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일 이사회에서 판을 뒤집을 수 있나요? 네. 뒤집는 정도가 아닙니다. 정 회장을 사회에서 매장시킬 수 있습니다. 강민혁 변호사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한서연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녀는 USB를 손에 꽉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오히려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좋아요. 내일 이사회 기대되네요. 정 회장이 제 딸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데가 톡톡히 치르게 해주겠어요. 한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의 어둠은 짙었지만 그녀의 눈은 다가올 내일의 승리를 향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강하다. 그리고 리더는 물러서지 않는다. 한서연은 다시 한번 전장에 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하늘 건설 대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된 회의실 상석에는 정 회장이 거만한 자세로 앉아 다리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하는 이사들과 눈빛을 교환하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 시간 됐으니 시작합시다. 한서연 대표이사 회의만 빨리 처리하고 밥이나 먹으러 가자고. 정 회장이 헛기침을 하며 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활짝 열리며 한서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강민혁 변호사가 두툼한 서류 가방을 들고 따랐습니다. 한서연의 표정은 비장했습니다. 누가 마음대로 시작합니까? 아직 제가 도착하지 않았는데요. 한서연이 정 회장의 맞은편 자리에 앉으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 회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이, 한 사장. 낯짝도 두껍구먼.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자네는 오늘부로 해임이야. 짐 쌀 준비나 하고 있지. 해임이라뇨?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해임입니까? 이사님들, 제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나요? 아니면 횡령이라도 했나요? 한서연이 이사들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박영철 이사를 비롯한 몇몇 이사들은 정 회장의 눈치를 보며 웅얼거렸습니다. 아니 뭐, 대주주와의 갈등이 심하면 경영이 불안정해지니까. 그리고 따님 문제로 시끄럽다는 소문도 있고. 정 회장이 탁자를 쾅 내리쳤습니다. 들었지? 자네는 경영 능력이 부족해. 그리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잖아. 애 관리도 못해서 병원이나 들락거리게 만들고 말이야. 그게 사장으로서 할 짓인가? 정 회장의 뻔뻔한 말에 한서연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 애 관리요? 정 회장님 말씀 참 잘하셨습니다. 제 딸이 왜 병원에 있는지 여기 계신 이사님들은 아십니까? 한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 딸 예나 학교 폭력 당했습니다. 전치 3주가 넘는 상해를 입고 지금도 병원에서 악몽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해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정 회장님의 아들 정민호 군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사들은 놀란 눈으로 정 회장을 쳐다보았습니다. 뭐라고? 정 회장 아들이? 세상에 진짜입니까? 정 회장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삿대질을 했습니다. 아, 이 여자가 미쳤나? 어디서 신성한 이사회장에서 헛소리를 짓거려. 내 아들이 깡패야?
애들끼리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감히 나를 모함해? 모함이 아닙니다. 놀다가 생긴 상처라고요? 이게 놀다가 생긴 겁니까? 한서연은 예나의 처참한 얼굴이 담긴 사진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피멍이 든 아이의 얼굴이 대형 화면에 나타나자 이사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런, 쯧쯧, 심하네. 보셨습니까? 이게 정 회장님이 말하는 놀이입니다. 그리고 정 회장님은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돈 줄 테니 덮어라. 말 안 들으면 사장 자리에서 자르겠다. 이게 협박이 아니고 뭡니까? 닥쳐. 인연이 어디서 주둥이를 놀려. 경비 불러. 이 여자 당장 끌어내. 정 회장이 악을 쓰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한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강민혁 변호사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강 변호사님, 보여주시죠. 정 회장님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진짜 이유를요. 강민혁 변호사가 노트북을 연결하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복잡한 숫자가 적힌 장부와 입출금 내역서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게 뭡니까? 한 이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습니다. 한서연이 차갑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10년 동안 정 회장님이 저지른 불법 비자금 조성 내역과 로비 장부입니다. 정 회장님은 회사 공사 수주를 따낸다는 명목으로 하청 업체들을 쥐어짜고 그 돈을 빼돌려 아드님의 사고 합의금과 유학자금 그리고 본인의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습니다. 정 회장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아니, 저게 어떻게 놀라셨습니까? 이 장부 누가 줬는지 아시면 더 놀라실 텐데요. 바로 제 전 남편 김태준 씨가 줬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부려먹던 김태준 씨가 당신의 비리를 낱낱이 기록해뒀더군요. 김태준, 그 배신자 놈이. 정 회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서연은 이사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사님들 선택하십시오. 제 딸을 폭행하고 협박한 것도 모자라 회사 돈을 횡령하여 회사를 썩게 만든 사람을 계속 대주주로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와 함께 이 회사를 깨끗하게 만드시겠습니까? 회의실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박영철 이사가 가장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정 회장 해임에 찬성합니다. 아이들 건드리는 건 아니지. 게다가 횡령이라니. 이건 범죄 아닙니까? 저도 찬성합니다. 저도요. 정 회장 실망입니다. 여기저기서 찬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정 회장은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 회사 주인이야. 너희들 다 잘라버릴 거야. 하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었습니다. 한서연은 정 회장 앞으로 다가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정 회장님, 만장일치로 해임되셨습니다. 그리고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 고발도 들어갈 겁니다. 아드님 학교 폭력 문제도 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제 그만 나가주시죠. 으윽. 한서연. 두고 보자. 내가 무사할 것 같아? 정 회장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비서들의 부축을 받아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패배자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사장님, 해냈습니다. 강민혁 변호사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사들도 한서연에게 다가와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 사장, 오해해서 미안합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한서연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들. 앞으로 투명하게 그리고
가족 같은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이사회장을 나온 한서연은 가장 먼저 병원에 있는 예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예나야, 엄마야. 엄마, 회사 일 잘 됐어? 안 잘렸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한서연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럼 엄마가 누구야? 다 해결했어. 그리고 그 나쁜 아저씨랑 형아, 이제 예나 못 괴롭혀. 엄마가 혼내줬어. 진짜? 정말이지? 응, 진짜야. 이제 무서워하지 말고 얼른 낫기만 해. 엄마가 맛있는 거 사서 갈게. 와, 알았어. 엄마 사랑해. 전화를 끄는 한서연은 복도 의자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강민혁 변호사가 사장실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편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김태준 씨가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편지인가요? 네. 구치소에서 쓴 모양입니다. 정 회장 건이 잘 해결됐다는 소식을 듣고 많이 안도하더군요. 한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삐뚤빼뚤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김태준의 글씨였습니다. 서연아, 나야, 태준이. 염치 없지만 편지 쓴다. 강 변호사님 통해서 소식 들었어. 정 회장 그 인간 몰아내고 예나 지켰다며? 정말 다행이다. 고생 많았어. 내가 줬던 USB가 도움이 됐다니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바깥한 것 같아서 기분이 묘하다. 서연아, 그리고 예나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눈이 멀어서 너희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 유진이한테 속았다는 핑계는 대지 않을게. 결국 내 욕심이었고 내 못난 자격지심이었으니까. 나는 여기서 죗값 달게 받을게. 나가서도 너희 앞에 나타나지 않을 거야. 그저 멀리서 너와 예나가 행복하기만을 빌게. 부디 건강해라. 그리고 훌륭한 사장님이 된 거 진심으로 축하한다. 죄인 김태준 올림. 편지를 읽는 한서연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미움과 증오로 가득했던 마음에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저지른 짓은 너무나 컸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딸을 위해 마지막 양심을 지킨 그에게 연민의 감정은 느꼈습니다. 강 변호사님, 네 사장님, 태준 씨한테 전해주세요. 예나는 잘 지낸다고. 그리고 고맙다고요. 덕분에 우리 딸 지켰다고. 강민혁 변호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김태준 씨도 그 말이면 충분할 겁니다. 며칠 후 정 회장의 아들 정민호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강제 전학 조치를 받았습니다. 정 회장 역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회사의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습니다. 한울건설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한서연은 점심시간 직원 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식판을 들고 줄을 섰습니다. 사장님, 여기 제 앞자리 앉으세요. 아니에요, 사장님. 오늘 반찬 제육볶음인데 많이 드세요. 직원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예전에 냉랭했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존경과 친근함이 가득했습니다. 한서연은 직원들과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밝게 웃었습니다. 김대리, 이번 달 프로젝트 진행 상황은 어때요? 아, 사장님 덕분에 순조롭습니다. 거래처에서도 사장님 믿고 계약 연장하겠다고 하던데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우리 다 같이 힘내봅시다. 식사를 마친 한서연은 옥상 정원에 올라가 커피를 마셨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멀리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한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나직이 불렀습니다. 보고 있어? 나 잘하고 있지? 예나도 지키고 회사도 지켰어. 이제 아무도 나 무시 못해. 어디선가 그래, 잘했다, 우리 딸하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한서연은 컵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당당한 한서연이었습니다. 사장님, 오후 미팅 준비됐습니다. 비서실장이 옥상으로 올라와 알렸습니다. 네, 갈게요. 한서연은 빈 커피잔을 정리하고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구두 굽소리가 옥상 바닥에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또각, 또각. 그것은 승리자의 행진곡처럼 들렸습니다. 하늘건설 창립 3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대강당은 입구부터 화려한 화환들로 가득 찼습니다. 수백 명의 임직원과 업계 관계자들이 자리를 꽉 채웠고 기대에 찬 웅성거림이 장내를 울렸습니다. 사회자의 소개 멘트가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늘건설의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주역 한서연 대표이사님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단상에 오른 한서연은 세련된 흰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고 객석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맨 앞줄에는 강민혁 변호사와 박영철 이사가 앉아 있었고 뒤쪽에는 현장에서 땀 흘리는 직원들이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하늘 가족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표이사 한서연입니다. 한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지난 1년 우리 회사는 거센 폭풍우를 지나왔습니다. 누군가는 회사가 무너질 것이라고 했고 누군가는 제가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우리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한서연이 잠시 말을 멈추자 객석에서 옳습니다 하는 추임새가 들려왔습니다. 한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회사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바로 정의와 가족입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정의, 그리고 직원의 행복을 내 가족처럼 챙기는 따뜻함. 이것이 하늘건설이 나아갈 길입니다. 저 한서연이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네, 함께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주먹을 불끈 쥐고 환호했습니다. 박영철 이사도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힘차게 박수를 쳤습니다. 사장님 최고입니다. 하늘건설 만세. 꽃가루가 휘날리는 무대 위에서 한서연은 비로소 자신이 진정한 리더로 인정받았음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남부교도소의 작업장. 푸른색 수의를 입은 김태준이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옷감에 박음질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거만하고 기름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짧게 깎은 머리에 수척해진 얼굴이었습니다. 어이, 김씨. 잠깐 쉬었다 하지? 뉴스 나왔어. 동료 수감자가 휴게실 TV를 가리켰습니다. 김태준은 땀을 닦으며 TV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화면에는 하늘건설 30주년 기념식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단상에서 환하게 웃으며 연설하는 한서연의 모습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와, 저 여자 사장 진짜 대단하네. 회사를 저렇게 키워놨어? 남편이 바람 피워서 이혼했다는데 그 남편 놈은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하겠구먼. 동료 수감자들이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김태준은 그 말을 듣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TV 화면 속 당당한 서연의 모습을 보자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왔습니다. 그래, 서연아, 정말 잘했다. 내가 맞아. 넌 원래 저렇게 빛나는 사람이었어. 내가 눈이 멀어서 그걸 몰랐을 뿐이지. 김태준은 화면 속 서연을 향해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진심 어린 존경과 참회의 인사였습니다. 김태준, 405번, 면회 왔다. 교도관의 목소리에 김태준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면회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굴까 의아해하며 접견실로 향했습니다. 유리병 너머에 앉아 있는 사람은 뜻밖에도 강민혁 변호사였습니다. 강 변호사님,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사장님 심부름 왔습니다. 이거 전해드리라고 하셔서요. 강민혁 변호사가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김태준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예나의 사진 한 장과 짧은 메모가 나왔습니다. 사진 속 예나는 학교 운동장에서 환하게 웃으며 V자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예나는 건강해. 학교도 잘 다니고 있고 미술 학원도 다시 다니기 시작했어. 당신이 준 증거 덕분에 우리 모녀가 살았어. 고마워. 부디 건강 챙기고 죗값 다 치르고 나오면 떳떳하게 살아. 마이너스 서연. 김태준은 사진을 가슴에 품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굵은 눈물방울이 수의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염치 없지만 제가 나가서도 절대 패 끼치지 않겠다고 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유진 씨 소식 들으셨습니까? 강민혁의 말에 김태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니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사기 및 횡령, 위증 교사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치소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징벌방에 갔다고 하더군요. 아마 나오셔도 마주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군요. 자업자득이죠. 저도 그 여자도. 김태준은 씁쓸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몇 달 뒤 계절이 바뀌어 따스한 봄이 왔습니다. 한서연은 사장실에서 결제 서류에 서명하고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와 함께 강민혁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 재단 설립 인가가 났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말요? 드디어 해냈네요. 강 변호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한서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강민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민혁은 얼굴을 붉히며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사장님 의지가 워낙 강하셔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많은 아이가 도움을 받을 겁니다. 이게 다 강 변호사님이 밤새 서류 검토해 주신 덕분이에요.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근사한 저녁 살게요. 예나도 강 변호사님 보고 싶어 해요. 예나가요? 그럼 가야죠. 저도 예나 본 지 오래돼서 보고 싶네요. 그날 저녁 한서연의 집 거실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은 예나의 1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케이크와 맛있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나 생일 축하합니다. 한서연과 강민혁이 박수를 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고깔 모자를 쓴 예나가 볼을 빵빵하게 부풀려 촛불을 껐습니다. 와, 짝짝짝. 예나야, 생일 축하해. 소원 빌었어? 한서연이 묻자 예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랑 평생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빌었어. 그리고 강민혁 아저씨도 우리랑 계속 같이 놀게 해달라고. 예나의 말에 한서연과 강민혁이 동시에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치자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강민혁이 헛기침하며 선물 상자를 꺼냈습니다.
예나야. 이거 아저씨 선물이야. 내가 갖고 싶다던 그림 도구 세트야. 우와, 대박. 아저씨 최고. 감사합니다. 예나가 강민혁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한서연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예나가 방으로 들어가서 그림을 그리는 사이 한서연과 강민혁은 테라스로 나와 와인 잔을 기울였습니다. 강 변호사님, 요즘 참 꿈만 같아요. 1년 전만 해도 제가 이렇게 웃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한서연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강민혁은 와인 잔을 돌리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사장님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스스로 일어섰으니까요. 저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사장님이 참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서연이 놀란 듯 강민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민혁의 눈빛은 진지하고 따뜻했습니다. 강 변호사님, 앞으로도 사장님 곁에서 힘이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로서도 그리고 예나에게 좋은 삼촌으로서도요. 혹시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조심스럽지만 진심이 담긴 고백이었습니다. 한서연의 얼굴에 붉은 홍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강 변호사님이 계셔서 참 든든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두 사람의 와인 잔이 맑은 소리를 내며 부딪혔습니다. 쨍그랑. 그 소리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습니다. 다음 날 주말 한서연은 예나, 강민혁과 함께 한강공원으로 나들이를 나갔습니다. 날씨는 화창했고 강바람은 시원했습니다. 돗자리를 펴고 앉아 김밥을 먹는 세 사람의 모습은 영락없는 단란한 가족 같았습니다. 예나가 연을 날리며 뛰어가자 한서연과 강민혁이 나란히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엄마, 나 봐봐. 연이 엄청 높이 날아. 예나가 소리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한서연도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예나 잘한다. 한서연은 문득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연을 보며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배신과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대던 자신, 복수심에 불타오르던 자신, 그리고 딸을 지키기 위해 사자가 되었던 자신, 그 모든 과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연은 바람이 불어야 더 높이 날지. 내 인생의 시련들도 나를 더 높이 날게 하기 위한 바람이었을 거야. 강민혁이 서연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습니다. 무슨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좋아서요. 감사하고요. 한서연이 강민혁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연 씨, 이제 그 끈 꽉 잡으세요. 제가 옆에서 같이 잡아드릴게요.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절대 날아가지 않게요. 강민혁의 말에 한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네, 이제 놓지 않을게요. 제 행복도, 우리 예나도, 그리고 민혁 씨도요. 저 멀리서 예나가 엄마, 아저씨, 빨리 와요. 하고 불렀습니다. 한서연과 강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예나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파란 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한서연의 인생 2막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닌 사랑으로, 눈물이 아닌 웃음으로 채워질 찬란한 내일이었습니다. 배신과 절망의 벼랑 끝에서 오히려 더 찬란하게 날아오른 한서연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남편의 배신과 아이를 잃을 뻔한 위기 속에서도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결국 엄마라는 이름의 무게와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강인한 의지였습니다. 시련은 우리를 흔들리게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바람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삶에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한서연님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따뜻한 봄날과 같은 행복이 반드시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